요즘 국내 소비, 내수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계엄과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황현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 현장 갔다 왔죠. 어떻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하루에 손님이 두세 테이블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깃집도 있었고요. 금요일 밤에도 손님이 한 팀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래방도 있었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폐업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장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이번 달은 계엄도 있었고 지금 탄핵도 계속 전국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좀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 주변만 봐도 최근에 약속이 두세 개는 저도 취소가 됐거든요. 제 주변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말은 사실 가게로 치면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예약이 취소가 되면서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화이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저기 수기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취소가 생각보다 꽤 많이 됐네요. 다 폐기 처분했어요. 깻잎이랑 어제 여기다 그냥 한 보따리씩 막 그냥 다 버리고 상추랑 다 버리고.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통계적으로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네. 정부 통계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출 전표를 활용한 한국신용 데이터의 카드 매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 직후인 12월 첫 주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주나 전전주보다도 하락폭이 확 커진 건데요. 12월 둘째 주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계엄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내수는 그 전부터 계속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안 좋았냐라고 한다면 이게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매달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3개월째 내수 부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기재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게 있는데 기재부는 사실상 연구기관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전히 1년 넘게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진단을 했고 또 심지어 최근까지는 그나마 회복 조짐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표현마저도 삭제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의 문장을 삭제할 정도면 지금 정부가 인식했을 때도 지금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면 소상공인들 혹시 대출받거나 이런 경우에 빚더미에 앉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통계청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0.66%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7년도 관련 통계가 작성한 이후로 최고로 높은 수치고 증가폭도 가장 큰 수치입니다. 네. 심지어 이거는 작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로 계산해 본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많습니다. 상가, 임대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보통 공실률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출뿐만 아니라 이게 내수 부진이 길어지다 보면은 빈 상가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남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산하다는 느낌을 넘어 횡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여기랑 가까운 상가도 빈 곳들이 많았고 심지어 마주보고 있는 두 건물이 아예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른바 랜드마크라고 하는 큰 극장이나 큰 카페들 다 문을 닫은 상태고요. 실제 여기에 지금 공실률이 1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적자가 심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고. 가게가 8개 있었어요. 다 죽고 지금 2개만 남았어요. 큰 가게가 없음으로써 우리 같은 소규모 상권이 죽죠. 지금 전반적으로 답답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수가 길어지게 된 내수 부진이 길어지게 된 원인 가장 큰 어디에 있다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정치적인 영향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원인은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뭐 김밥집 가면은 5,000원 이하 김밥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네. 칼국수도 10,000원이 넘고요. 이렇게 물가가 비싼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은 없어지고 또 그만큼 지갑이 닫히게 되는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내 여건은 이렇게 좀 안 좋아요. 뭐 내수 부진 계속 길어지고 있고. 대외 여건 혹시 수출 이런 부분은 좀 괜찮습니까? 뭐 그나마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수출이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반기 돼서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반도체 칩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고요. 네. 또 그래서 그런지 지금 3분기의 GDP 성장률 또한 0.1% 정도로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최근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고관세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여건도 나빠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부도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 기업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대책이 참 쉽지 않은데 정부도 우선은 내수 부진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기재부는 조만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뭐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같은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을 늘리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그것보단 신속 집행을 먼저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